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12번째 책은 데카르트의 성찰이 되겠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활동했던 철학자가 되겠지. 우리가 데카르트는 잘 몰라도, 성찰이란 책은 잘 몰라도 데카르트가 한 말은 잘 알고 있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생각함으로써 인간이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철학적 사실, 철학적 명제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400년 전에는 인간의 존재가 신이 결정하는 것이었지. 400년 전쯤에는 기독교 수화 철학, 스콜라 철학, 기독교 스콜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간의 존재는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의해서, 신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탄생한다는 자존적, 자기존재적 주장을 한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 의미는 데카르트 성찰이란 책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오늘 수업할 내용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명제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탄생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자. 제2성찰이란 챕터부터 공부해보자. 인간 정신의 본성에 관하여, 인간 정신의 본성, 인간 존재의 본성 같은 이야기다. 자, 내가 어제 한 성찰로 두 번째 챕터니까 어제 무언가 성찰을 했겠지. 내 마음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그 의심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제 내 힘에서 벗어난 것이다. 어제 한 성찰이 무엇이었냐 하면 나는 의심스러운 것은 하나도 믿지 않겠다. 100% 완벽한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제 한 성찰이야. 그리고 나는 이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겠다. 그리고 갑자기 깊은 물에 빠졌을 때처럼 나는 너무 놀라서 발이 바닥을 딛고 서게 할 수도 없고 물 위에 헤엄도 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의심하는 것을 믿지 않기로 하다 보니까 의심스럽지 않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원래 수학자였지만 철학자로서 명확한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자신의 의도는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물에 빠진 것처럼 들어갈 수도 헤엄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나 나는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어제 들어간 길을 어제 들어간 길을 따라갈 것이다. 어제 들어간 길, 의심스러운 것은 믿지 않겠다는 거지. 즉, 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더라도 이렇게 의심스러운 것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작은 의심조차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할 것이다. 너는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항상 이 길을 가겠다. 의심스러운 것은 믿지 않는 길이지. 아르키메데스는 지구 전체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옮기기 위해 고정되고 안정된 지렛대만을 필요로 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되겠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자가 있으면 이 가운데 지렛대가 있잖아요. 중심축이 있겠지. 그래서 무거운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이 있을 때 무거운 사람이 짧은 쪽에 가벼운 사람이 긴 쪽에 앉으면 수평을 이룬다는 그런 원리가 아르키메데스 원리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30kg, 60kg짜리 사람이 있으면 30kg, 60kg, 이 길이가 2대 1, 60kg가 2배니까 30kg에 그 길이가 이게 60kg, 이게 30kg, 2배니까 이게 2m, 이게 1m로 2대 1의 비율로 센터 축을 맞추면 이게 수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지. 그러니까 이 몸무게를 A, B, 이 길이를 C, D라고 하면 A 곱하기 D 이코르 B 곱하기 C가 되는 거야. 자,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나중에 찾아봐라. 지구를 옮긴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지렛대가 있고 지구가 있단 말이야. 음, 지구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뭐 이 지구보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가볍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렛대가 엄청난 긴 지렛대가 있어서 이 태양의 요 지렛대의 길이보다 엄청난 긴 길이의 음,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겠지. 사람이 탁 올라가서, 그치? 그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로 지구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아니지. 그런 지렛대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그런 지렛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야. 실제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처럼 내가 확실하게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만 발견할 수 있다는 행운을 누린다면 아르키메데스 원리처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뭔가 확실한 것이 있으면 그 확실한 것을 바탕으로 디딤돌로 해서 또 다른 확실한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가정한다. 우선은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우선은 거짓으로 가득 찬 나의 지식과 기억이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어보자. 아무것도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다 거짓으로 믿는 거야. 우리는 아무런 믿을 만한 감각도 없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보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것도 믿을 만한 감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맡을 때 향기로운 향기가 다른 동물들한테 다른 어, 곤충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향기가 될 수도 있겠지. 냄새가 될 수도 있겠지. 자, 육체, 형태, 영역, 움직임 및 장소 등은 단지 내 마음속 상상의 상태일 뿐이라고 믿어보자. 상상의 상태일 뿐이지 맞는 것은 아니다. 하늘이 파랗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늘은 파랗지가 않은 거지. 하늘은 없는 거야. 이거 투명한 건데 빛이 반사돼서 파랗게 보일 뿐이지. 그러면 무엇을 당신은 진실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확실한 것만 찾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른 확실한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확실한 것이 정말 없나? 정말 그렇게 확신해도 될 것인가? 확실한 그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 신이나 다른 힘은 없을까? 뭔가 날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하지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는 신이 생각하는, 신이 하는 생각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사유의 세계 속에 빠져 있잖아. 생각의 세계 속은 신과 우리 생각은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우리가 태양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태양의 표면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존재가 불가능하지. 뭐 상상도 할 수 없겠지.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는 얼마든지 태양 지표면 위에, 태양 표면 위에 서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우주 곳곳에, 뭐 안드로메다 공은 저쪽 끝에, 아니면 블랙홀 속에 내가 나를 10만 개의 존재로 나누어서 우주 곳곳에 10만 곳에 존재시키는 것. 그게 가능할까? 내 몸을 10만 개로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주 곳곳에 10만 곳에 배치하는 것, 동시에 배치하는 것,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하지만, 하지만 내 생각 속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치? 10만 개로 나누어서 우주 곳곳에 10만 곳에 배치하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생각은 우리는 신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생각 속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사유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겠지? 뭐 신과 동등한 능력이 있는데 무슨 신이 필요하겠어. 그런 의미로 신이 필요 없다고, 신도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자. 그러면 나는 적어도 무엇인 것은 확실한가? 나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가? 그런 뜻이야. 나는 확실한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가? 그러나 나의 존재 특성으로 이미 어떤 감각이나 신체가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나는 내 지난 챕터에서 나는 감각이나 신체로서 나의 존재를 정의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나는 잠시 주저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육체와 감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육체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치? 감각이 없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나는 이 세상에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하늘, 땅,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거야. 아까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고 했듯이. 만약 그렇다면 내 존재도 없다고 확신하는가? 뭐 하늘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럼 내 존재도 없는가? 자,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 등장한다. 분명 그렇지는 않다. 내가 무언가 확신했을 때 또는 무언가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있었다. 예를 들어 나도 전혀 몰랐던 대단한 힘을 가진 교활한 사기꾼이 있어서 어떤 악마가 있어서 나를 속이려고 항상 혈안이 되어 모든 개교를 부린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 어떤 사기꾼이 악마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때 그 악마가 나를 속이더라도
오히려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이 있는 셈이다.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속였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공 상태, 무 상태라면 아무리 악마라도 나를 속이지 못했겠지. 내가 무언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를 속였을 거야. 바로 그 얘기다. 그가 나를 무언가로 생각하는 한, 그가 원하는 대로 속임수를 쓰더라도 결국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는 없다.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심한 고찰과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조사 검토한 후에 나는 마침내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 데까지는 이제 뭔가 도달을 했어. 라는 명제는 내가 그것을 말할 때마다 또는 정신 속에서 그것을 인식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또한 영원한 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야. 딴 건 모르겠는데 뭐 하늘, 땅, 바다, 나무, 구름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아직 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만 가지고서는 철학적 명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존재한다는 철학적 명제가 되려면 그게 어, 우리 인간적 삶, 인간 우주의 삶 또는 지구적 삶,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유익한 무언가 있어야 돼. 인간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은 철학적 명제가 되려면 뭔가 유익한, 유용한 뭔가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 간단한 명제가 되겠지만 철학적 명제라고 할 수는 없다. 어쨌든 간에 음, 우리는 하나 발견했어. 나는 존재한다. 또는 나는 있다. 이거는 확실한 거야. 아까 아르키메데스 원리처럼 확실한 것 하나를 발견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이 뭐라고? 나는 존재한다. 자,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까지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그 존재하는 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가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부지하게 다른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지식조차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까지는 확실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음, 그 확실치 않은 것을 확실한 것으로 착각해서 잘못된 진리에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이런 이유로 나는 이제 내가 마지막 생각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을 고찰할 것이다. 지금 나는 존재한다는 건 알았고 그러면 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야. 방금 위에서 제안한 이유로 분절될 수 있는 이전의 모든 의심스러운 견해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렇지? 의심스러운 견해들은 다 제거할 거야. 그리고 남는 것만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면 되겠지. 이를 통해 완전히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들어간다. 본론으로. 나는 그럼 무엇이지? 나는 주저없이 인간이라고 생각했었다. 옛날에 지금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생각했던 것을 좀 되새기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나는 인간인가?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어. 그러면 나는 인간인가라고 정의를 하면 어떤가? 그런 명제를 생각하면 어떤가라는 다음 단계지. 그러나 인간은 무엇인가? 그럼 인간이 무엇이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할 것인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 고대 철학자 세네카가 했던 말이지. 그 세네카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인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분명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것이, 이성적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합니다. 이성적 인간은 나는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성적이 무엇인지, 동물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성적, 합리적 같은 말이야. 이 합리적은 이성적, 합리적. 이 합리적이란 또는 이성적이란 게 무엇인지 잘 몰라. 동물에 대한 확실한 정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이성 동물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하므로 한 질문에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더 어렵고 더 난해하고 무한하며 알려지지 않은 우문 속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거야. 싫지 않다는 거지. 의심스럽다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로 정의할 수 없다. 존재를. 인간 존재를 이성적인 동물로 정의할 수 없다. 자, 첫 번째는 실패다. 또한 나에게 남은 여생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어렵고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모두 써버리고 싶지도 않다. 뭐 이성적인 게 뜻이 무엇인지, 동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자기 뭐 나이도 들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 정신 속에서 내 존재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자체에서 발생한 생각들 중에서 나는 내 본성에 의해 도출한 직관적 생각들만 고찰할 것이다. 너무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성적 사고는 이성적 정의는 제외하겠다. 왜냐하면 이성적 동물이다처럼 그게 생각을 거쳐야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관적인 사실들만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지. 자,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의심스러운 것은 제외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존재한다. 는 확실하다.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 보겠다. 첫 번째 예로서 나는 이성적인 동물인가 생각했었는데 나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것이 의심스럽고 동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치? 여기까지가 현재 프로세스다. 자, 다음 얘기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 이제 직관적 사실만 검토하기로 했지. 우선 나는 얼굴, 손, 팔을 가진 존재. 그럼 나는 얼굴, 손, 팔을 가진 존재, 육체적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거지. 생각하며 그것을 육체로 불리는 뼈와 살을 가진 물체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뼈와 살을 가진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자. 그 외에도 나는 영향을 취하고 영향을 취하는 존재가 난가? 걷는 존재가 난가? 느끼는 존재가 난가? 생각하는 존재가 생각하는 물체가 난가?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는 거지, 그렇지? 여러 가지 후보들을 보는 거야. 손과 팔을 가진 존재, 뼈와 살을 가진 존재, 영향을 취하는 존재, 걷는 존재, 느끼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거야, 생각해 볼 거야. 그리고 나는 존재를 영혼에 결부시키기도 했다. 그럼 나는 영혼인가? 그치?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영혼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영원히 바람, 꽃 또는 내 모든 부분에 스며들었던 매우 가벼운 공기와 같이 매우 희박하고 섬세한 어떤 것으로 상상했을 뿐이다. 이걸 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영혼을. 자, 영혼은 아니다. 그치? 나는 영혼이다.
한편 과거의 나는 육체, 즉 물건에 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 성질을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육체인가? 근데 육체의 특성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나하고 어떤 대상, 육체하고 연관성만 생각해 보면 되겠지. 내가 가진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면 몸을 다음과 같이 육체를 묘사했을 것이다. 몸을 또는 다음과 같이 육체를 묘사했을 것이다. 육체, 물체,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이 자라고 한다면 이 자는 형태가 있잖아. 길쭉하고 사각형의 모양을 가진 형태가 있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렇지? 어떤 장소가 있어야 돼. 자, 이 자는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딱 존재하고 있는 거지. 어떤 장소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그 물체를 제거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떤 제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솔리드 스테이트라서 이거를 함께 함부로 뺄 수는 없겠지. 소프트한 거랑 찢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펜치로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갈 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어떤 물체의 특성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물 또는 육체는 사물은 촉각, 시각, 청각 또는 미각에 의해 느껴지는 것. 또한 이 사물은 시각으로 하얗구나. 청각, 촉각으로 부드럽구나. 그치? 청각으로 이렇게 두드리면 탁탁 소리가 나는구나. 미각, 뭐 이거는 뭐 혀로 맛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맛을 본다면 뭐 별로 맛이 안 나겠지. 그치? 미각에 의해 느껴지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고 감각을 느끼는 다양한 이질적 타자에 의해 이동할 수 있다. 이거는 이 물체의 대상의 특징은 이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다른 곳.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을 물체, 대상의 특징이라고 한 거야. 그럼 나는 이런 대상인가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난 그런 특성들을 잘 알고 있는데 나와 그 대상의 특성들이 일치하는가? 나는 하지만 나는 사물의 특성이 스스로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다. 나는 사물의 특성과 나는 대상인가? 나는 물체인가?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 물체의 특성이 나의 특성은 생각하고 느끼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의적 형태가 가능한 그런 존재인데 이 물체랑 연관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결코 믿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어떤 사물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기능들을 보고 오히려 놀란다. 만약 여기서 이 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여기처럼 무언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지금 AI 시대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그때는 나는 AI 로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지금 데카르트보다는 조금 더 비슷하다고 느끼는 바가 있긴 하겠지.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대상과 나는 연관시킬 수 없다. 나는 대상이다. 나는 물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다. 자, 그러면 더 살펴보자. 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군가 그 모든 기교와 힘을 나를 속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위력 있는 자가 있어. 아까 악마 같은 사기꾼 얘기했었지. 그가 나를 속이려 함으로써 오히려 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지금에 와서. 그렇지?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지, 조금 전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다 아니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위의 육체의 본성에 부여한 모든 속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다른 생각을 멈추고 주의 깊게, 주의 깊게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하지만, 하지만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육체적 본성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나와 육체적 본성은 잘 연관성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나는 그들 모두를 자세히 헤아려 보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말했지, 뭐 자기 나이도 있고 시간도 없는데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아까 동물이 무엇인가, 이성적이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안 했듯이 깊이 파고들지 않겠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다른 속성으로 넘어가서 내 속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존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다른 속성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내가 영향을 취하고 걷는 것이다라고. 나는 영향을 취하고 걷는 것인가? 결국은 나는 신진대사를 하는 피조물인가? 나는 먹고 싸고 걷는 움직이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어떤 동물인가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나 내 실제적 존재가 육체적 물리적 특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얻거나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내 존재가 육체적 물리적 또는 육체적 대상 물리적 대상 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향을 취하고 걷는 것, 육체적, 대상적 특성을 가지는 것과 나는 연관시킬 수 없다는 거야. 두 번째, 그렇다면 또 다른 속성은 나는, 나는 뭐 느끼는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후보들만 얘기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다. 그럼 나는 느끼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부드럽다고 느끼는 것인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나인가? 감각하는, 감각하는 존재가 나인가? 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꾸다가 꿈에서 탁 깨어났어. 그때 나는 실제로 꿈에서 느꼈던 것이, 꿈에서는 무언가 뭐 무서움을 느꼈던, 무언가 뭐 압박감을 느꼈던, 뭐 가위에 눌리면 약간 압박감이 있지. 실제로 꿈에서 느꼈던 그런 압박감, 무서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느꼈던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도 나는 실제 꿈속에서 느끼는 나는 내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내 꿈에서는 존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속에서 존재했던, 꿈에서 실제로 느꼈던, 느끼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꿈에서 느끼는 것도 나야 되는데 꿈에서 느끼는 것은 나랑 상관없지. 그치?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내 꿈에는 존재했다. 그렇지? 그렇다. 외에도 내 육체가 없으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감각하는 것도 육체가 있어야 감각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자아가 매끄럽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때, 감각을 느낄 때, 그치? 내 육체가 없으면, 이 손끝이라는 육체가 없으면 감각할 수 없는 거지. 느끼는 것이 내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의심스럽다는 거야.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두 번째 또 마이너스 X다. 나는 느끼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속성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생각하는 것인가? 여기서 생각이란 나의 한 본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생각은 내 본성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오직 생각만은 나에게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에서 나를 분리할 수 없는 생각.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나는 있고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치? 그건 이미 고찰했었지. 그러나 얼마나 오래 확실한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동안만큼은 그 본성적 특성은 확실하다. 나는 존재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동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야. 이 본성의 정의로부터 내가 생각을 멈추면 동시에 존재하기도 멈추기 때문이다. 이 본성의 정의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멈추면 나를 인식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나와 생각은 뛸 수가 없다는 거야. 필연적 사실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지. 데카르트식 방법이다. 명석현명한 것만 있는 데카르트식 철학 방법이지. 정확히 말해서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정신이며 그리고 이성이며 그리고 오성이다. 그래. 드디어 하나, 드디어 결론에 다다랐다. 이 용어들은 단순한 철학적 용어가 아닌 뭐 존재, 정신, 이성, 오성 이런 것들은 단순한 철학적 용어가 아닌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존재를 정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렇지? 이제 존재 정의에 활용했으니까. 이처럼 나는 진실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나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실히 말한다. 자, 여기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탄생하게 될 거야. 자, 알겠지? 자, 마지막 결론 보자. 그렇다면 그의 본성은 또 없는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확실했어. 나는 존재한다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음,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렇지? 그럼 또 다른 특성은 없는가? 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의 또 다른 본성은 무엇인지 알아낼 것이다. 우선은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 또 의심할 바 없는 무엇이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공부해 나가겠다는 거야. 나의 본성은 육체라고 하는 사실을 합성한 것은 아니며, 그치? 아니라고 그랬잖아. 나는 또한 이 사지에 스며든 바람, 숨, 입김, 증기 또는 내가 구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의 본성은 아니다. 자, 사지에 스며든 바람, 숨, 입김 이런 것들은 영혼을 말하는 거지. 영혼도 존재의 본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영혼이라든지 육체 이런 것들은 영혼과 육체는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명석분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었지. 그치? 이게 데카르트식 철학 방법이다. 수학적 철학 방법이지. 원래 데카르트가 수학자였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으며,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정한 이러한 기본 과정을 바꾸지 않는 한, 확실한 것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본 과정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것들은 내 존재의 본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치? 이런 육체와 영혼은 내 본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앞으로도 계속 나는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나가겠지만 우선은 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오늘 좀 길어서 조금 간단하게 서머리만 하고 넘어가자. 지금 존재의 본질, 나는 무엇인가라 정신의 본성 또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했는데 그 과정을 보자. 첫 번째는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명서 표명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치? 그렇기도 했었지. 그렇기도 했었지. 아르키메데스 원리 같은 확실한 것을 찾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했어. 그치?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존재란 무엇인가를 봤는데 육체인가? 아니었지. 자, 감각하는 건 느끼는 것인가? 아니었지. 걷고 영향을 취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아니었지. 그럼 영혼인가? 아니었지.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자, 이건 내 존재의 특성과 분명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와 생각하는 배경과는 서로 연관성이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나는 존재하고 그것은 나의 존재는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명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적 명제 몇 가지가 있지. 어,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파스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식으로 철학적 명제가 뭐, 철학은 잘 몰라도 그런 철학적 명제들 몇 가지는 외우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의 도출 과정이 되겠다. 이 명제의 도출 과정을 이 명제는 대부분 들어서 알겠지만 그 명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선생님하고 이 수업 들었던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인문고전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12번째 책 12번째 책 성찰을 오늘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읽게 되면 원래 철학책들이 좀 어렵긴 하잖아.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부분을 좀 깊숙이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넓혀 나가면 의외로 재미있고 의미 있게 책을 읽어볼 수 있다. 자,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인간에게 돌려준 아주 훌륭한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 데카르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대표적인 책, 성찰, 우리 항상 한 번을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으로 선생님이 추천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